세계에서 가장 크고 현대화된 귀뚜라미 공장을 보유한 기업. 빌 클린턴이 선택했던, 그리고 롯데 제과가 100억 원을 투자한 이 기업. 네, 바로 미국의 곤충 기업 어스파이어 푸드그룹입니다. 미래 식량원으로 곤충, 그 중에서도 귀뚜라미를 픽한 이 기업은 MBA 출신 학생 4명이 창업한 학생 스타트업인데요. 오늘 에딘머니는 식량난과 환경오염 이 두 가지 난제를 풀 열쇠를 귀뚜라미에서 찾은 어스파이어 푸드그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귀뚜라미 드셔보셨어요? 곤충 징그러워 하시는 분들은 얘기만 들어도 싫으실 텐데 사실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가서 번데기 사 드셔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 번데기 통조림도 있잖아요. 부활의 김태원 씨는 거의 주식처럼 드시던데요. 한때 메뚜기 튀김 먹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뚜기가 시판된 지가 20년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뚜라미는 좀 그렇죠. 먹는 귀뚜라미는 2016년 식용으로 인정받은 쌍벌 귀뚜라미로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3배, 비타민은 2배가 많다고 하고요. 몸에 나쁜 포화지방은 60%가 적고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불포화지방산과 오메가3, 6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귀뚜라미 생산국인 태국에서는 귀뚜라미 요리가 일반적이고요. 농가 수만 2만여 개라고 하는데요. 귀뚜라미 외에도 먹을 수 있는 곤충이 UN 식량농업기구 조사에 따르면 1,4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용 곤충을 먹는 인구도 무려 25억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귀뚜라미라던가 식용 곤충이 미래 식량원이다.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2050년 인구가 90억 명에 이르면 현재 식량보다 2배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식량을 생산하는 환경은 어떻냐? 지구온난화로 밀림이 사라져가는 마당인데 농사 지을 땅도 갈수록 부족해지고 해수 온도도 상승하니까 바다 생물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또 소는 어때요? 젖소 한 마리가 자동차 한 대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만든다는 사실. 사육 농가 규제도 점점 심해지겠죠? 그럼 곤충은 왜 미래 식량원이냐? 먼저 사육 기간을 볼게요. 소 한 마리 기르는데 30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곤충은 짧게는 3주, 길어봐야 3개월이고요. 사료도 거의 안 쓰죠. 곤충은 소 사료의 10분의 1도 안 든다고 합니다. 물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10분의 1도 안 든다고 하고요. 게다가 축산 폐기물이 있기를 해요.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배출량도 아주 적다고 합니다. 사육하는데 공간이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다 영양 성분도 골고루 들어있지, 특히 단백질은 육류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당장 곤충이 급식에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곤충학자들은 산업화로 인간이 자연과 멀어지면서 곤충을 혐오스럽게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어스파이어 푸드그룹의 CEO 모하메드 에슈어도 곤충을 굉장히 역겹게 생각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저 남들처럼 이렇게 의사가 돼서 편안한 인생을 살고자 했던 그였는데 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180도 바뀝니다. 대학생들의 노벨상이라는 헐트 프라이즈였어요. 상금이 얼마였냐면요. 무려 100만 달러, 12억 원입니다. 그 해의 주제는 제로 헝거. 2018년까지 도시 빈민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라는 미션이었는데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고 또 MBA를 거쳐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던 그에게 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MBA 대학원생 중에서도 눈에 띄는 4명과 함께 팀을 꾸립니다. 문제는 아이디어였죠. 아이디어를 찾던 중에 의사인 친구를 만나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암 환자가 있는데 초콜릿을 입힌 개미를 수년간 먹고는 증세가 호전됐다. 개미를 그냥은 못 먹어도 가공하기 나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곤충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이랬습니다. 도심 근교 빈민가에 곤충 농장을 운영하고 이걸 자동화 공장에서 분말 등으로 가공한 뒤에 유통을 하자. 그리고 도시 빈민의 먹거리로도 제공하자. 여기서 기존 곤충 농장과 다른 것은 2가지. 1년 내내 풀 가동한다는 점,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공정이라는 것. 곤충이 계절에 따라 공급이 들쭉날쭉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이 수작업이라 너무 힘이 들고 가격 경쟁력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모하메드 팀은 멕시코에 농가를 확보하고 상금을 타면 시설 투자를 해서 실현시키겠다. 이런 계획대로라면 2018년 5년간 2,100만 명에게 양질의 단백질원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최종 PT까지 올랐고 빌 클린턴이 모하메드 팀을 최종 선택합니다. 곤충으로 PT한 팀이 꽤 됐을 거예요. 근데 모하메드 팀이 돋보였던 건 빅데이터와 로봇 공합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12억 원의 상금으로 사업을 시작해야죠. 멕시코에선 R&D를 그리고 가나와 오스틴에서는 농장에서 곤충을 생산하면서 개발을 계속했고요. 2015년 53억 원의 시리즈 A를 투자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됐고 2년간의 노력 끝에 2016년 귀뚜라미를 사육할 수 있는 공학적 설계를 마칩니다. 그해 모하메드와 또 다른 창업 멤버인 쇼비타는 포브스가 선정한 30살 이하 사회적 기업가 30인 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어스파이어는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하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시스코 전 회장 존 챔버스가 어스파이어 기업에 투자를 했거든요. 모하메드가 준 귀뚜라미 과자를 먹어보고는 주저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 맛있었다고 하고요. 인터뷰에서 존 챔버스는 그해의 IPO 중에 비욘드 미트의 IPO가 가장 성공적이었다. 상장 후 주가가 500%나 뛰었다. 단백질 대한식품군이 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식용곤충을 한번 봐봐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고 2030년까지 시장 규모는 9조 원까지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존 챔버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17년 117억 원 시리즈 B, 2019년 374억 원 시리즈 C, 2020년과 2021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각각 98억 원과 165억 원, 올해 롯데제과가 100억 원을 투자하기까지 투자가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엑소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귀뚜라미 스낵바 업체를 인수하고 2017년 오스틴의 R&D 센터를 완공하고 2020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 꿈에 그리던 귀뚜라미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을 세웁니다. 면적은요, 무려 15,000평. 큰 축구장 10개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럼 귀뚜라미 스마트 공장은 어떨까요? 컨테이너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있죠. 박스 하나당 1만 개에서 15,000개 귀뚜라미가 살고 있다 하고요. 매달 2,200만 마리가 출하된다고 합니다. 온도, 습도, 환기, 산소량 등 모든 매개 변수를 초단위 데이터로 센서로 잡아내서 균일한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이 기술, 이 인공지능 솔루션은 다윈 AI라는 캐나다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 또한 유엔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AI로 발전시키는 10대 뛰어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다 자란 귀뚜라미는 세척을 하고요. 서서히 구워서 분말로 만들거나 아케타라는 브랜드를 단 조미된 가공식품으로 포장돼 나오는데요. 생육부터 출하, 포장까지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공정의 결과는 어떨까요? 귀뚜라미 생산 단가를 75%까지 낮췄고요. 육류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65%나 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귀뚜라미로 만든 제품은 어떤 형태일까요? 아케타에 들어가 보니까 스낵바, 과자 이런 형태고 분말도 있네요. 아스파이어 푸드그룹의 매출은 299억 원, 창사 첫 매출이 8억 원이었으니 엄청난 성장입니다. 아직까지 매출의 80%는 반려동물 사료용이라고 하니 귀뚜라미가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스파이어 푸드그룹에 투자한 롯데제과. 현재는 오로지 투자로만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요. 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먼 훗날 얘기라고는 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9년 곤충 14종이 가축에 포함됐어요. 곤충 사육도 늘고 있고요. 현재는 주로 환자식이나 도마뱀 사료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현재 국내 식용곤충 시장은 400에서 5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경제성도 좋고 환경에도 좋으니 식용곤충 산업이 뜨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인식이겠죠. 실제 영국 몇몇 초등학교에서 설문을 거쳐 급식에 곤충 요리를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영화 설국열차의 단백질 칸 혹시 보셨을지요? 마지막 칸에 탄 최하층 사람들이 먹던 검은 양갱, 그게 바퀴벌레로 만든 스낵바잖아요. 바퀴벌레가 식용도 있으니 바퀴벌레 스낵바를 실제로 먹게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식량 안보로부터 지구를 구해낼 돌파구를 귀뚜라미에서 찾아낸 젊은 기업 어스파이어 푸드그룹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